자, 합시다. 내신 대비 3주차, 화원고 3주차 수업 지금 눈길 나갑니다. 오늘 목표, 눈길 다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서사관례 개념과 특성 되어 있습니다. 체크할게요. 자, 오늘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고 들은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필기를 좀 많이 할 텐데 많이 하는 편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제가 필기를 할 때 줄 그어야 되는 내용에 이렇게 다 줄 긋지 않아요. 그냥 가로로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줄을 긋든 가로를 치든 여러분들 편한 방식으로 어쨌든 필기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네. 네, 조금 불투명해요. 너 이쪽으로 온다고? 저번 빙 고장났어. 그래서 내가 여기로 온 거야. 그래서 자, 이 정도 보이시죠? 지성이한테까지 보여? 보이긴 보여? 괜찮니? 자, 보이기만 하면 돼. 자, 일단은 서사관례 개념과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사관례가 뭔지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 시험에 안 나오나요? 아니요,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서사관례의 특성을 눈길에 녹여내가지고 같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사관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서사관례 얘들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란 얘기일까? 시야, 소설이야? 소설을 서사관례라고 하는 거죠. 자, 소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산문갈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테일하게 엄청 구체적으로 이 주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서사갈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펜 주시고요. 그래서 이 서사갈래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있음직한, 그렇지. 있을 법한 이야기를 최대한 사실성 있게 꾸며냈는데 그게 작가의 상상력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특징이야. 그래서 허구적인 인물이나 사건을 특정한 시점에서 서술하는 문학 양식을 뭐라고 한다? 서사갈래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 서사갈래의 특징, 기본적이죠? 진짜, 가짜, 가짜. 허구성을 가지고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내용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성들. 당연히 얘들아 보통 웬만한 소설은 안에 뭐가 있어? 일이 있지. 사건, 즉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건이 전개된다. 기본이죠. 여기서도 나오죠. 정확히는 나의 내적 갈등하고 플러스 어머니와 나에 대한 외적 갈등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엄마랑 나랑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건은 서술자를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된다. 별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서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단골 문제예요. 여기서는 누가 주인공이야? 나라고 하는 이 남자가 주인공이잖아. 그치? 얘가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의 특징들, 이 시점이 드러나는 부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 가지고 작품의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따른 문학적인 효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작가는 소설의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이 단원의 목표야. 가장 효과적인 시점을 설정하고 자신만의 문체로 표현한다. 작가는 이게 자기의 어쨌든 노력의 산물이잖아. 그 작품이. 그러니까 자기가 최대한 독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다 상상에 염두를 해두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어떤 소설적인 장치들이 다 주제 구현에 도움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되냐. 상징, 표현 방식. 그래서 이걸 통해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서사갈래의 신화, 전설, 민담,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이 서사갈래의 구성 요소와 맥락 별표 이거는 기본적인 아주 우리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하는 친구들이죠. 서사갈래라고 하는 것은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소설에는 이 세 가지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일단 작가가 말하고 싶은 주제 있어야 되고요. 이 소설이 그럼 이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가? 구성이 있고요. 이 작가만의 고유의 문체, 어투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 문체. 크게 세 개야. 다시. 주제 구성 문체. 주제 구성 문체가 기본적인 소설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제는 결국 작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중심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성은 인물, 사건, 배경, 별표. 구성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소설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 아니라 소설을 이루고 있는 구성이라고 하는 것에 인물, 사건, 배경이 있는 겁니다. 다시 인사배라고 우리가 외우기도 해요. 인사배.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야. 생각을 해봐. 자, 작가가
작품을 써요. 작품을 쓰는 당연히 누구 있어야 돼요? 주인공. 등장인물이 있겠죠. 그리고 등장인물이 뭐 다른 등장인물이랑 뭐 해? 싸우든 아니면은 뭔가 사랑을 하든 그런 사건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인물 사건이 있고요. 얘네들이 어디에 있어? 대한민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그런 배경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뭐가 된다? 구성 요소가 된다. 는 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어렵지 않은데 또 선지에서 만나면 또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다고. 뭐랑 헷갈리냐? 시나 서사갈래의 특징을 섞어가지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는 다르지? 저번 시간에 했듯이 시는 함축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운율감이 있는 그래서 주제가 드러나는 갈래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문체. 이야기를 서술하는 문장의 독특한 표현 양식을 우리가 문체라고 하더라. 어투라고 하더라. 남자친구들 듣고 있지? 내 말 잘 듣고 있지? 그럼요. 자, 그래서 작가. 그럼요. 작가, 사회, 문화적 배경, 독자 등 다양한 맥락을 통해서 목표야. 이 단어의 목표는 작품의 주제를 너희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이 소설을 이해해서 받아들였느냐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그래서 주제를 구현하고 작품을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게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랑 더불어서 시험에 중심적으로 나오는 개념들을 먼저 좀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시점이 있습니다. 쓸게요. 시점. 잠깐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시점은 서술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을 전개해 나가는 말해주는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시점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이게 얘네들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소설 안에 있어. 그럼 몇 인칭이라고 그럴까, 얘들아? 그렇지. 1인칭이라고 하고 근데 소설 밖에서 얘가 서술을 해줘. 무슨 칭? 3인칭 이 정도 알고 있지. 종류 정도 머릿속에 있을 거고 1인칭, 3인칭이 있고 1인칭에 2개, 3인칭에 2개 이렇게 있는데 1인칭 시점에서는 뭐가 있을까?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내 이야기 하는 거야. 1인칭? 주인공 시점. 선생님 앞에 1인칭 있으니까 1인칭 말 뺐어요. 이렇게 읽으면 돼요. 1인칭 주인공 시점. 그 다음에 내가 소설 속에 있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내 친구의 이야기. 사실 내 친구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야. 1인칭? 관찰자, 그치? 관찰자 시점. 관찰자 시점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인칭이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얘가 밖에 있어. 근데 이 모든 걸 알고 있어. 사건의 이유도 알고 있고 여기서 느끼는 인물들의 감정들 다 알고 있어. 뭐지?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플레임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삼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경우 있어. 우리는 나오지 않지만 3인칭이야. 옆에 밖에 있는데 얘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야. 이 인물의 속속들이 감정까지는 모를 수가 있어. 이건 뭘까?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지. 이런 시점 종류가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 친구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점에 따라 가지고 가지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면 돼요. 봐봐요. 당연히 인물과의 거리는 뭐가 좀 더 가까울까? 1인칭? 특히 그중에서 주인공 시점이야. 왜? 내가 내 이야기 하는 거니까 얘랑 친구같이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듣는 거야. 주인공이 되는 사람의 이야기. 근데 관찰점에 약간 거리가 있어. 얘가 자기 친구 이야기 하는구나? 거리감이 약간 있을 수 있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시점에 따른 서술상의 특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 얘기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완전 잘하죠. 내 얘기를 내가 자기 스스로 하는 거니까 완전 잘할 거예요. 근데 역으로 내 옆에 있는 친구의 감정에 대해서 봤어요. 감정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 본 것만 얘기해. 재원이가 지금 입을 다물고 있구나. 재원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이 정도까지만 서술할 수 있다는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이 얘기 왜 하냐? 우리 이 소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아내가 이런 의도에서 행동을 했을 거야. 우리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했을 거야. 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거의 내용이 들어맞아요. 추측을 잘해서. 어쨌든 여기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만 서술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본문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약간 간격돼가지고 제가 다시 쓸게요. 인물 제시 방법. 얘도 시험에 나옵니다. 인물 제시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있어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인물 제시 방법 두 가지.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직접 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간접 제시가 있어요.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근데 어떻게 했느냐? 직접 제시는 쉬운 거야. 예를 들어서 지성이는 활발하다. 대놓고 나와있지. 지성이의 성격 활발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그치? 이런 거야. 성격을 서술, 직접 서술. 내가 정 헷갈리면 예시를 써. 땡땡이는 뭐 활발하다, 착하다, 열성적이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지, 성격. 근데 간접 제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어떻게 나와? 얘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세연이가 가연이한테 화이트를 빌려줬어. 그지? 세연이 착해 안 착해? 착하다는 거 알 수 있어. 그지? 이런 걸 간접 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돌래졸래 했어.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누구에게 간접적으로, 즉 행동이나 말, 대사를 통해서 제시해 주는 것을 간접 제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지. 뭐 빌려주었다. 누가 누구에게 물건을 빌려주었다. 누가 누구에게 물건을 빌려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땡땡이가 누구가 착하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착하다라는 말이 겉으로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안 드러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다 같이 이거 무슨 제시? 간접 제시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그 얘기야.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중간중간에 소설하면서 나올 겁니다. 저 넘어가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뒤로 갑니다. 좀 많이 뒤로 가셔야 돼요. 몇 쪽이니? 우리 86쪽으로 가셔야 돼요. 86쪽. 네, 우리가 소설이 좀 길어서. 86쪽에 있는 개감부터 먼저 보고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자, 봐봐요. 제재 핵심 정리 갈래 되어 있습니다. 갈래부터 먼저 볼게. 소설이지? 우리 소설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단편 소설이자 귀향 소설이야. 단편 소설 짧은 편이야. 그 다음에 귀향 소설이라고 했어. 귀향이란 표현은 좀 알아둬야 되겠지? 귀, 회귀하다, 향, 고향. 그래서 향, 귀향, 어디? 고향으로 돌아가는 소설. 고향, 회귀. 돌아가는 소설이야. 그래서 얘가 자기 엄마 사는데 시골에 오잖아. 그치?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귀향 소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하다. 성격, 회고적이야. 왜? 내가 어렸을 때 엄마랑 사이가 좋다기보다는 안 좋다기보다는 어머니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된 사건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회고적 돌아본다. 그 다음에 상징적, 상징 중요해. 여기 나와 있는 눈길이라든지 햇빛, 불빛, 그 다음에 옷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정, 감정이 담겨 있어. 그다음에 시점 중요하지. 몇 시점, 뭐 1인칭, 주인공 시점, 누구 시점,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더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경, 옛날이야. 1970년대 여름, 현재.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20년, 거의 뭐 20년 전, 어느 겨울, 과거 회상. 거기에 시골 교양지까지 들어간다. 지성아, 벌써 잔다. 너 어떻게 된 거니, 지금? 정신 차려. 일어나라. 자, 그래서 제재, 아들과 어머니의 사이 갈등과 화해가 되겠고, 주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깨달음. 내가 몰랐어. 그걸 정확히는 알고 있었을 거야, 얘도. 근데 외면한 거야. 외면했어. 깨달음과 인간적인 화해가 주제가 됩니다. 주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징, 해상과 대화를 통해서 나오지, 해상과 대화야. 직접적으로 잘 나오고, 과거의 사실을 드러내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 발표할게. 시험 나와. 역순행적 구성 방식. 그러니까 얘는 역순행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혹시 모르는 친구 있을까? 역순행은 돌아가는 거야. 원래 우리는 전개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뀐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였다가 갑자기 과거로 이렇게 갑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또 다시 현재로 오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과거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슨 구성? 역순행적, 그치? 역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상징 중요하다 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나열했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소재를 활용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주제가 중요하더라. 그리고
열린 결말이야. 나중에 이제 엄마가 그 자기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잖아. 자기가 그 눈길을 걸었을 때 어떠한 심정으로 거기를 걸어왔는지. 무슨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분명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으면 열린 결말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아들이 내가 엄마한테 효도했는지 어땠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지. 얘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았으니까 앞으로 효도를 하겠구나. 엄마 집 고쳐주겠구나.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자, 제가 제재 구조를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자, 여기서 저희가 필기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어디다 하는 게 좋을까요? 가능하면 이면지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인물 관계도에 대해 제가 먼저 그려드릴 테니까 필기 한번 합니다. 자, 이면지 꺼냅니다. 자, 이면지 없는 사람 있니? 큰일 났다. 나 시작도 안 했는데 졸리다고 하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졸리면은 자체적으로 일어서서 수업 들으세요. 아니야, 필기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다 교과서 해야 할 거야. 뭐 이제 시작했는데 5분이 쉬어. 이제까지 쉬었구만. 안 돼, 앉아. 안 돼. 아니요, 가연이는 노트 있으면 노트 하셔도 돼요. 뭐지? 놀리는 건 아니지? 공책에 할 것처럼 했는데. 근데 책에다가 할 수 있어? 인물관계도 저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일단 드릴게요. 자, 얘들아. 자, 앉아. 지성아, 앉아. 아, 그래요. 너 일어서요. 자, 가연이 괜찮지? 채연이 일어서시고요. 얘들아, 선생님 수업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러면 어떡해. 자, 보자. 인물관계도 씁니다. 자, 여러분 맥락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태율이 보이나요? 네. 자, 인물관계도 주인공인 누가 있어? 나는 아들이에요. 안 들어도 돼요. 그 다음에 옆에 누가 있어? 우리 어머니. 노인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죠. 사실 근데 어머니예요. 이 두 관계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인물이랑 관련해서 이 인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어. 이 두 인물은 사실 지금 갈등하고 있어. 근데 이 갈등이 사실은 나만 갈등하는 거야, 갈등.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쪽 화살표,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 어머니에 대해서 외면해. 그리고 어머니한테 뭐가 없어? 나는 계속 그 얘기할 거야. 빚이 없다. 어머니한테 내가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반면에 노인이 나한테 느끼는 감정, 미안함이야. 미안함, 그리고 사랑. 미안함과 사랑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는 거야. 자, 지성아. 쓰고 있니? 내가 이 말 마지막으로 하게 해줘. 진짜로 얘기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어머니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게 되었느냐? 과거 스토리 옆에 과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과거 이야기가 있느냐? 나는 어렸을 때 유년 시절 때 우리 집에 형이 있었어. 자, 자기가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주벽이 있다 그래요. 주벽이라는 건 얘들아 술병. 그러니까 술 취하고 나서 엄청나게 주사를 부렸다는 거지. 술주정. 그래. 술주벽이 굉장히 심했어. 그것 때문에 도박하지.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집 날려먹어요. 그래서 집을 거의 파산 직전으로 몰아가요. 거의 파산이지.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집이 없어졌어. 우리 집이 없어졌어. 집 팔림. 집이 없어짐. 근데 아직 얘가 어렸단 말이야. 얘는 여름방학 때 다른 데서 공부하고 있다가 없어진 집에 오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가정을 얘가 다 맡게 됐어. 그리고 얘들아, 이 형이 이런 짓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좀 내가 컸어. 성년이 좀 되었을 때도 이 형이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어. 형이
죽었어. 죽을 사자. 죽었다 써도 돼. 죽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 형이 가지고 있던 가족들이 있죠. 가족을 누가? 내가 부양하게 됐어. 조카들. 조카랑 그 다음에 우리 아내도 형수도. 형수도 내가 맡게 되었어. 이런 상황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 굉장히 고달프게 살았어. 나는 여기서 자수성가한 인물이에요. 결국 내가 열심히 아웅다웅 살아가지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나 혼자 집 꾸려먹을 수 있을 정도? 부양할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아내랑 나 먹어 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얘가 뭘 느꼈냐? 그 와중에 노인은 힘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어머니는 그치 상대적으로 힘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나한테 사랑을 주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물질적 지원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야. 거기서 내가 느낀 뭐가 있어?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야. 엄마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 사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거야, 그치? 사실은 얘도 알고 있어. 어머니가 나한테 실질적으로 뭘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원망이 드는 거야.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 머릿속으로는 엄마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마음 한편으로서는 미워하는 거야. 안타까워하는 거지. 그런 얘의 고뇌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빚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전개가 되는데 이런 과거의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끼어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의 메인 사건은 뭐냐면 내가 중심 사건 어떻게 되느냐? 나라고 하는 애가 고향에 찾아와. 내가 어머니 집, 오두막집이에요. 이 어머니 집에 찾아와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여전히 외면해요. 외면하는데 그 과정에서 얘가 되게 염려하는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 지붕 수리 작업이라는 그 시골에 있었던 문제가 생겨. 그때는 1970년대니까 새마을 운동이 한창 있었을 때거든요. 이때 지붕을 싹 다 뜯어 고치는 거야. 초가집에서 슬레이트 집으로. 그 외에 가면은 약간 쇠로 되어 있는 시골에 빨간색, 파란색 집들이 있어요. 그런 거 슬레이트라고 하는데 그런 집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거야. 근데 원래 같았으면 엄마가 나한테 나를 사랑하고 미안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뭐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집이 오래돼가지고 집을 갖다가 어떻게 해? 집을 아예 수리해달라고. 그냥 지붕 수리도 아니고 위에만 고칠 수도 없는 게 이 집이 너무 낡아서 지붕만 고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지붕 고쳤다가 다 무너져 내릴 판이거든. 그래서 집 전체를 고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나는 어떤 기분이 들겠어?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 별로 안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거기서 오는 이제 뭔가 갈등이 있는 거지. 근데 그 갈등을 해소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 갈등이 해소하게 돼. 자, 여기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투수. 그치? 아내가 있습니다. 나의 아내. 가운데쯤에 위든 아래든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 아내가 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아내야. 이 아내는 시어머니의 삶이 너무 불쌍한 거야. 얘도 어느 정도 사정을 알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고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 내고 나서 어떻게 힘들게 살았을지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남편이 못마땅한 거야. 아니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 힘들고 알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불효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네네 둘 사이를 중재해줍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끌어내요. 뭘 이끌어내느냐? 어머니가 얼마나 그때 힘들게 사셨어요? 특히 내가 이 어머니 집에 과거에 어렸을 때 찾아오셨을 때 얼마나 혼자서 힘드셨어요? 라고 하는 그때의 감정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나중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깨달아. 어머니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 험한 눈길을 혼자서 걸어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가는지 이따 디테일하게 볼 거고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갈등을 해소하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자는 척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자는 척이 됐어? 자는 척하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재 구조 한번 보자. 같이 보지. 자, 고향집에 온 나. 현재야. 그지?
내가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다고 했어. 자, 내일 아침에 왜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그 전날에 내가 집을 좀 고치고 싶은데 하니까 얘가 그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아침에 올라가겠다고 한 거야, 집에. 그래서 어머니는 아쉬워하면서 했지만 곧 체념했어. 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아들을 배려해주기 위한 마음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의 주벽으로 인해서 집이 몰락한 이후에 어머니가 나는 서로 주고받는 거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한테 진 빚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집을 고치고 싶다는 소망도 드러내자 이거를 외면했어. 왜? 나는 어머니한테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위기, 나의 태도가 못마땅한 아내는 어머니한테 옛집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꺼내.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심정이었을지를 나한테, 주인공, 남편한테 전해주고 싶었던 마음인 거야. 그치? 그래서 나는 옛날 집에서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지냈던 그 날,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던 그 날을 떠올리는 거야. 그리고 결정, 내가 자신이 떠난 뒤 홀로 눈길을 되돌아오던 날 어머니의 이야기, 나는 몰랐던 어머니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가 듣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내가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깨우친다. 뭐를?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깨우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내용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약간 흐름 잡히세요?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시 앞으로 봅시다, 우리. 지성아, 너 앉자마자 잔다. 눈을 떠라. 이거를? 안 잤다고? 그래서 여기서 잔다고? 전혀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 아니, 뭐 학교에서 안 잔 건 잘했다, 야. 자, 여기 봐요. 제가 미리 써놓을게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나올 건데 걔네들을 먼저 쓰고 우리 내용 들어갈 겁니다. 자, 시험 100% 별표 나오는 것들 미리 필기하면서 이걸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소설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까 나온다고 했어. 뭐가 나온다고 했지? 이 갈래. 무슨 갈래? 서사. 서사 갈래의 개념과 특징. 당연히 나옵니다. 소설. 서사 갈래의 개념과 특징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나올까? 인물 제시 방법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인물의 심리나 인물의 성격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인물 제시 방법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시점 나옵니다. 어느 시점, 누구의 관점으로 지금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점. 그 다음에 상징적인 의미, 특히 우리 제목이 눈길이에요. 근데 이 눈길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제목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나오는 상징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시험 범위가 지금 긴 게 서사갈래가 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징들에 대한 의미가 선지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별표하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다 쓰셨나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보는데 여기서 제가 색깔을 좀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오른쪽에다가 미리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색깔 굳이 이거 아니어도 돼. 근데 참고하라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이 정도는 표시하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노란색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표현, 형식상의 특징들이 있죠. 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성격 제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연두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 우리 어머니, 노인이랑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파란색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뭐 보라색이 아내인데 되게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편하게 필기하시면 됩니다. 필기에 너무 묵신 거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내용 좀 이해를 하시라고 필기를 좀 열심히 한 거고요. 귀엽다. 갑자기 왜 딴소리 하는데? 집중력 어디 갔는데?
자, 보자. 집중. 정신. 자, 눈길이야. 자, 제목 중요해. 핵심적인 사건의 배경. 즉, 눈이 오는 날, 그 날을 떠올리는 게 제목입니다. 자, 제목의 의미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내용 다 하고 나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조금 빠르게 읽을게요.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나야. 내가 지금 시점을 잘 봐. 이거는 어제 엄마가 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다음 날인 거예요. 내가 이 교양집에 온 지 하루가 지났어. 그 아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간대를 좀 잘 확인하세요. 역수년적 구성이라고 했으니까. 아침이에요, 지금은. 자, 아침.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죠? 라고 했어. 자, 점심상을 물러나 앉으면서 나는 체크. 자, 나라고 했어. 지금 아들이 자기 이야기를 내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시점이라고? 얘들아 다 같이. 지성아, 무슨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래서 서술자이자 중심 인물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나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특징 관련해가지고 미리 한번 적고 들어갈게요. 이 1인칭 주인공의 시점의 특징, 제가 아까 말로 잠깐 했었죠? 첫 번째 특징, 내 이야기 잘해 못해? 잘해, 그치? 내 심리 직접 자세히 서술. 내 심리에 대해 자세히 서술할 수 있어. 근데 타인의 심리 알아 몰라? 잘 몰라. 타인 심리는 관찰하여 서술한다. 타인의 심리에 대해서는 관찰하여 서술합니다. 잘 몰라요. 내가 본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유추한 대로만 쓰는 거예요. 그죠? 내가 타인의 심리를 관찰하여 서술한다 라는 게 중간중간 드러날 겁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내 활동 갑니다. 나는 마침내 입속에서 벼르러 오던 소리를 내뱉어버렸다. 무슨 말을 내뱉었어? 내일 집에 가겠다고. 오늘 이제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다고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 그랬을 때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고민 끝에 내가 벼르러 왔다라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누구 나왔니? 노인. 아이 진짜 지성아. 일어나서 들어. 자, 노인과 그 다음에 아내 처음 나왔으니까 체크 한번 해줄게. 노인하고 아내가 동시에 밥숟가락을 멈추면서 멀거니 내 얼굴을 건너다 본다라고 이야기했어. 주인공 나왔네. 주인공 옆에 있는 등장인물 밥숟가락이라고 이야기했어. 밥숟가락을 멈추었다라는 것에서 우리 이미 알 수 있어. 이렇게 됐잖아. 밥숟가락 들다가 딱 멈췄단 말이야. 지금 놀랐어, 안 놀랐어? 놀랐지? 이거 간접 제시일까? 직접 제시일까? 간접이야, 직접이야? 간접이야. 왜? 밥숟가락 멈췄구나. 뭔가 당황했구나. 내가 말로 나 당황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우린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제시? 간접 제시. 이런 게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돼요.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나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서술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 대한 서술은 대부분 간접 제시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내일 아침 올라가니까 이참에도 또 그렇게 쉽게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참에도 이렇게 쉽게 이참 이러니까 내가 이번에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올라갔어. 언제? 옛날에도 빨리빨리 집에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나는 애정이 있어 없어? 어머니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그런 애정이 없어요.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렇게까지 없어. 이전부터 그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인은 결국 숟가락을 상 위로 내려놓으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묻고 있었다. 엄마는 이제 당황해서 그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나와. 사실 엄마잖아, 엄마. 내 어머니인데 생판 다른 사람 부르듯이 노인이라고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노인이라고 부르는 점에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not 어떻게 불러? not 어머니. 어머니로 부르지 않고 뭘로 불러? yes. 잡혔을까? yes 노인으로 불러. 노인으로 부른다는 것의 의도는 뭐야? 내가 엄마를 탈은처럼, 그치?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심리적 거리감. 그리고 뭘 느껴? 반감. 내 어머니를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심리적 거리감과 반감이 드러난다.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친구름이었다. 어차피 일이 그렇게 될 바에는 내가 지시되면서 알아야 돼. 그렇게 될 바 어떻게 된다는 거니?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세연아? 안 풀리는. 어떻게 안 풀리는데? 엄마랑. 렘 수면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될 바가 뭐야? 어차피 내가 집에 갈 거라고. 그렇지, 집에 갈 거니까 그렇게 될 바에는 말이 나온 김에 매듭을 분명히 지어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루빨리 집으로 가겠다. 얘들아, 이게 어려울까? 맥락을 살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될 거다. 어떻게 빨리 돌아간다. 집에 간다는 거야. 이거 올라가겠다. 그치? 되셨죠? 그래서 얘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어요. 방학을 얻어온 학생 팔자도 아닌데 남들 일할 때 저라고 어떻게 한가할 수가 있나요? 급하게 맡아놓은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핑계 대는 거야. 나 서울에 일이 바빠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돼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도 한 며칠 쉬어가지 않고 난 해필 엄마에 대한 정서가 계속 나와. 난 해필 이런 더운 때를 골라왔길래 이 차게는 며칠 좀 쉬어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얘기했어. 너가 하필 더운 날에 왔길래 여기서 피 사온 줄 알았지. 여기에 좀 머무르고 갈 줄 알았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빨리 올라가려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사랑 있어 없어? 아들에 대한 있지, 그치?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애정이 여기서는 반대로 역으로 있다. 아들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눈이라도 뜨고 있어요. 필기를 해야 사실 잠이 깨는데 제가 무슨 더울 때 추울 때를 가려서 살 여유나 있습니까? 엄청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 엄마 나 바빠 이거지. 그래서 그래도 그 먼 길을 이렇게 단걸음에 되돌아가야 하겠냐. 넌 항상 한 동자로만 왔다가 선걸음에 새벽길을 나서곤 하더라마는 이렇게 얘기했어. 자 무슨 말일까? 한 동자 이런 용어 모를 수 있지. 나올 수 있겠지 시험에. 한 동자라는 건 한 끼 밥만 먹고 간다는 거야. 그냥 몸만 살짝 붙이고 간다. 한 끼 식사만 하고 집에 간다는 거야. 귀가. 한 끼 식사만 하고 너 집에 가더라. 그래서 선걸음에 새벽길을 나서곤 하더라마는 이것도 계속 드러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집에 일찍 간 적이 많아 적어? 많아요. 많아. 이미 많이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내려갑니다. 내려가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너 혼자도 아니고 누구도 왔어? 같이 아내도 왔거든. 하룻밤이나 뭐래요? 좀 차분히 쉬어가도록 하거라 라고 얘기했잖아. 어머니의 마음은 어때? 아들이랑 좀 더 같이 있고 싶어? 안 있고 싶어?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룻밤이나 더 차분하게 쉬어가도록 하거라. 어머니가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오늘 하루는 쉬었잖아. 내가 오늘 하루 쉬었잖아. 그러니까 내일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루를 쉬어도 제일은 사흘을 버리는걸요. 찻길이 훨훨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아직 서울이 천리길이라는데 오는데 가루, 하는데 뭐 가는데 하루 하여튼 오래 걸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급한 일은 우선 좀 마무리를 지어놓고 오지 않고선 약간의 어머니의 원망이야. 야, 너 그렇게 할 일이 많으면 그걸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나한테 왔어야지 라는 거야. 나랑 그럼 조금 더 같이 있을 수 있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 대한 섭섭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아내는 답답해요. 왜 그러냐. 사실 뒤에 보면 나와요. 여기 누가 오자 그랬어? 내가 오자 그랬거든. 근데 집에 가자고 하니까. 자, 아내 쪽에서 나를 원망스럽게 건너다 보았다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내의 눈빛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원망스럽게 바라보았다. 원망의 눈빛이 있다는 거야. 뭐가 있어? 반감. 왜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할까? 비판하는 거죠. 물론 내 주변 머리를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평소 행실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내게 그처럼 급한 일이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나 급한 일 없어요. 실제 거짓말이야. 아까 핑계라고 그랬지. 엄마가 지금 보기 싫어서 집에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편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죠. 남편에 대한 태도의 문제, 어떤 태도의 문제? 어머니 응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됐어? 그래서 서울을 떠나올 때 급한 일들은 대충 다 처리해 놓고 둔 것을 그녀에겐 내가 미리 말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아까 일이 많다는 거 가짜 진짜?
가짜야. 그냥 하는 말이야. 핑계지. 그래서 그녀에게 내가 미리 말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이번엔 좀 홀가분한 기운으로 누가 오자니 내가 여름 여행을 겸해가지고 엄마 집에 가자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며칠 동안이라도 노이를 찾아보자고 내 편에서 먼저 제의를 했었다라는 거죠. 아, 우리 친구들 안타까워 죽겠네. 안타까워 죽겠어. 내가 이렇게 앞에서 소리를 질러도 잠을 안 깨니. 자, 어떻게 좀만 서요. 이제 이제 한 페이지인데 어떻게 쉬자는 말이 나와요. 그치? 문만 좀 열어놓을까? 살짝만 열어놓자. 아니면 여기를 열게. 아, 에어컨. 65페이지? 밖에 아무도 안 계시니? 아무도 안 계셔? 카운트에 아무도 안 계셔? 어?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얘 처음 하는데 처음 쓰면 안 되죠. 가연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인정? 3주 남았어. 야, 조용히 해. 조용. 선생님 영상 찍고 있어. 여기 있어. 그러니까요. 자, 합시다. 자, 우리 친구들 정말 큰일 났어요. 우리 1시간 반에 이걸 끝낼 자신이 없어요. 나 이러다가 집에 진짜 못 간다. 자, 얘들아, 앞에 보자. 얘들아, 열심히 하자. 정신 차려. 자, 얘들아, 내가 잔소리만 안 하면 조금 더 일찍 끝낼 수도 있어. 제발. 자, 하자. 어디까지 됐니? 자, 그녀에게 말을 해줬어. 그래서 내가 그녀의 뭐를 참을 수 없는 심경의 변화, 나의 참을 수 없는 심경의 변화를 나무한 것이었다. 심경의 변화, 별표 해놓고 확인해 주셔야겠죠.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내가 여기 오자고 했는데 내가 지금 뭐가 돼? 내가 가자고 했잖아. 그치? 내가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방문하자고 해놓고 내가 지금 집에 가재, 귀가하재. 이런 마음에 대해서 너 왜 그러냐 이거지. 변덕꾸러기. 그래서 나의 마음의 변화 왜 그러냐? 그리고 그 매정스러운 결단이 어떤 결단이야? 집에 가겠다. 그래서 얄미울 정도로 쌀쌀 맞고 인정이 없는 듯한 그런 결단을 내린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원망. 누구? 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까닭 없는 연민과 애원기 같은 것이 서려져 있는 그녀의 눈길이 그것이 더욱더 분명히 하고 있었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 아내의 눈길에 담겨있는 게 3가지 의미야. 첫 번째, 그 매정스러운 결단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2번째, 까닭 없는 연민.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야. 그치? 그 다음에 3번째, 애원기가 있는 거. 제발 집에 가지 말자. 어머니 생각 좀 해.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이 그래 바쁘다면 가봐야 되긴 하겠구나. 바쁜 일 받아놓고 온 사람을 붙잡는다고 들을 일이겠냐? 자, 어머니의 태도 어때? 아들 붙잡아 안 붙잡아? 안 붙잡아요. 자, 그치. 이런 안 붙잡는 이 어머니의 태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나와요. 어머니의 태도 어때? 체념이야. 그치. 근데 왜 그러냐? 아들에 대한 뭐가 있어? 그치, 사랑도 있고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함이 있어.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한편으로는 뭐 하는 거야? 배려하는 거야. 아, 그래, 집에 얼른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어. 그리고 또 이유 중에 하나로는 어머니하고 사실 이 아들의 관계가 어때? 갈등이 커, 작아? 커. 갈등이 크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일부러 아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지금 배려해 주시는 거죠. 어머니와 아들과의 갈등이 크다. 그래서 한동안 입을 다물고 앉아있던 노인이 마침내 체념을 했어. 어머니의 태도 어때? 체념이다 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체념을 하는 듯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항상 그렇게 바쁜 사람인 줄 안다마는 애미라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도 편안한 잠자리 하나 못 말해주는 내 마음이 아쉬워 그랬던 것 같구나. 자, 한탄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고 말을 끝내고 무연스런 아무런 무표정 은 것으로 장주 끝에 풍년초를 꾹꾹 눌러서 담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할머니잖아. 풍년초를 한다는 건 그 담뱃잎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꾹꾹 쑤셔 넣어서 담배 필 준비를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 왜 펴? 아들에 대한 서운함, 속상함이 있으니까 그거를 뭘로 달래는 거야? 담배로 달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도 대답하셔야죠. 그래서 어디? 왜냐면 어미에다가 이가 붙은 거야. 이 몸 역행 동화예요. 문법에서. 그거는 이제 애초에 애미라고 하는 표현이
표준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혼용해서 쓰는 거지. 사실 맞춤법을 따질 수가 없어요. 애초에 잘못된 표현이라서. 어쨌든. 그래서 장주 끝에 풍년초를 꾹꾹 눌러 담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여기서 드러나는 거.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어머니가 풍년초를 꾹꾹 눌러 담네? 어머니의 심정 어때? 복잡하고 좀 뭔가 좀 아쉽고 미안하고 서운하고 다 있어. 자, 이런 게 우리는 직접적으로 드러났어? 아니지. 담배를 수저 넣는 행동, 그런 거에 드러나. 이게 무슨 대시? 간접 대시. 되셨죠? 그 다음에 너무도 간단한 체념이었다. 그게 봐봐. 아들 입장에서 또 웃긴 게 얘가 되게 복잡해. 이 나라고 하는 애도. 답답한 거야. 엄마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어리광 부리고 했으면 차라리 그 어리광 부리는 걸 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왜 나한테 어리광 부려요? 할 수라도 있어. 원망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근데 엄마가 나를 위해주니까 나만 못된 사람 되는 것 같은 거야. 나만. 그지? 그래서 간단한 체념이었다. 담배통에 풍년초를 눌러 담고 있는 그 노인의 얼굴에서는 아내에서와 같은 어떤 원망기 같은 걸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지.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만 나쁜 사람 같아서. 당신 곁을 조급히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매정스러운 아들에 대한 아쉬움과도 엿볼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우던을 높여서 표현해 줄 때 당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면 이거야. 우리가 친구한테 얘기할 때 뭐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거 아닐걸? 다른 친구가. 지가 뭘 한다고 라고 했을 때 그 지, 가르치는 지라고 하잖아. 자기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어른이었을 때는 뭐라고 하냐. 할머니한테 자기가 뭘 한다고 라고 할머니한테 하면 돼, 안 돼? 안 돼. 높여주는 표현이 당신이에요. 당신께서 무엇을 아신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나쁜 뜻은 아니고 그래도 높여주는 우더른의 표현인 거야. 자기는 약간의 비하의 표현이 들어있잖아. 반말이니까. 그거 높여주는 거지. 오케이? 어쨌든 상식이고. 자, 성냥불도 붙이려 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 풍년초 담배만 꾹꾹 눌러 채우고 앉아있는 노인의 눈길은 차라리 무표정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사실 이 노인의 표정이 어때? 무표정이야. 사실은 여기 안에 있는 담겨있는 감정이 되게 복잡하다. 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 생각과 감정이 담긴 모습이 무표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엄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나는 마침내 그 자리를 일어서기 전에 그 간단한 노인의 체념에 오히려 불쑥 짜증이 치솟았다. 왜 짜증난다 그랬어? 왜? 자기만 나쁜 그래. 정확해. 노인의 체념이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이 말고 불편한 감정을 느껴. 엄마가 난 잘해주네? 엄마가 나한테 뭔가 주는 게 있네? 나도 엄마한테 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싫었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뭐가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나오는 계속 표현? 빚. 그치? 빚이 있고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엄마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야. 사실 투정이지. 아들의 투정이야. 그래서 나왔어. 그래서 장지훈 밖 마당가에 작은 치자나무 별표, 치자나무 한 그루가 한낮에 땡볕을 견디고 서 있었다. 자, 이런 표현들 중요해. 별표 해놓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치자나무 한 그루의 처지가 나랑 똑같아. 나무가 바깥에서 여름이야. 쨍쨍 하는데 얘가 햇빛을 다 받고 있어. 근데 나의 처지도 비슷하다는 거야. 한번 정리해 볼게. 이 치자나무. 자, 이 치자나무의 처지 어때요? 굉장히 열악한 열기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덥겠죠, 나무도. 그리고 나도 똑같아요.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뭐?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고통, 그치?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즉, 뭐다? 고통. 을 느끼고 있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치자나무의 처지, 나의 처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도 알아야 돼. 나의 곤혹스러움과 불편함을 참아야 되는 심리가 똑같아. 치자나무라.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객관적인 상관물 발표할게. 객관적인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랑 다른 제3자의 물건이 있잖아. 그 물건의 처지랑 나랑 똑같다라고 여겼을 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근데 객관적 상관물은 사실 나랑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나랑 정반대인 친구도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거기까지는 안 할게. 그 예시 중에는 나랑 치자나무랑 똑같구나. 얘를 뭐라고 하냐? 그래서 무슨 상관물? 객관적인 상관물이라고 한다는 용어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고향집에 온 내가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아쉬워한다. 하지만 곧 체념하더라.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어디 갔냐? 자, 지열이 후끈거리는 뒷곁 콩밭 한가운데 오리나무 무성한 묘지가 하나 있었다. 그 오리나무 그늘에 숨어 앉아 콩밭 안으로 내려다보니까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습지에 돋아서 오른 여름 버섯 형상을 닮아 있다. 이 말도 뒤에 가면 반복해서 나와요. 얘들아, 버섯이야. 버섯은 포자잖아, 포자. 공기 중에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거다. 균류잖아, 균류. 그래서 이 버섯의 모습 같다? 부정이야, 부정. 그래서 뭔가 나쁘고 음습하고 축축하고 이런 게 뭐 같아? 우리 집.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 어머니의 오래된 오두막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거야. 알지? 나쁘게 생각했다. 여기서 나는 금세 어디서 묵은 빛 문서라도 불쑥 붉어져 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라고 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얘들아, 진짜 빛 문서가 있다는 게 아니야. 뭐에 대한 빛? 그치, 어머니에 대한 빛이 되겠지.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해줬던 사랑의 증표 같은 것들이 혹시나도 나올까봐라는 비유적인 표현인 거야. 그리고 이것도 될 수 있어. 어머니에 대한 빚이자 또 뭐도 되냐? 우리 실제로 형이 다 날려먹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뭔가 우리 집에서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게 있다는 생각 플러스 나도 어머니에 대한 빚이 있을까?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있다라고 하는 증서가 있을까 봐. 그런 게 두려웠다는 거야. 그런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 얘 심리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 체크 해주세요. 조마조마한 기분. 어떤 기분이 들었어? 되게 불편했어. 왜? 이 사실이 나오면 난 어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아들? 착하게 잘 해드려야 되는 아들이 된다는 증서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집을 바라보는 나의 감정, 조마조마해. 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허물은 그 빌어먹게 귀족급 음식판 단칸 오두막 때문이었다. 단칸 오두막이 누구야? 어디서 사는데? 누가 사는데? 엄마가 사는데 그 단칸 오두막에 대해서 빌어먹게 비좁고 음습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머니 집이에요. 묵은 빛 계속 나와. 묵은 빛이 붉어져 나올 것 같은 불편스러운 기분. 나의 감정 어때요? 불편, 부정 계속 나온답니다. 자, 그랬고 처음 예정을 뒤바꿔 하루 만에 다시 길을 되돌아갈 작정을 내리게 한 것 역시 그러했다. 하지만 내게 빚은 없었다. 얘들아, 질린다. 선생님이 이미 질렸다. 빚이 없었다라는 내용을 계속 심리 중에 이야기를 해. 왜냐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이 서술자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거야. 내게 빚은 없었다. 무슨 빚이 없어? 어떤 빚? 그치.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사랑. 내가 어머니한테 갚아야 될 뭔가 효자, 노릇 있어? 없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노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빚이 없을 수 있는 떳떳한 처지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머니에 대한 정서 어때? 나의 뭐가 있어? 실현하고 고통이 있잖아. 실현. 어떻게 써야 돼? 실현, 보이니? 고통. 나의 실현과 고통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죠. 자, 나의 실현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야. 얘도 사실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줬다는 게 있다는 걸 아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인정해버리면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산 그 삶을 누가 보장해주냐 이거야. 거기에 대한 슬픔이 있는 거지. 자기는 아웅다웅 나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서 왜냐? 이런 이유는, 원망이 있는 이유는 유년기에 있었던 그 상처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상처가 치유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상처나 고통에 대한 치유가 없었기 때문에 얘도 얘 나름대로 마음이 아파서 어머니한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얘들아 무작정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얘도 힘들게 살았어. 그지?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노인도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나를 완전히 신용하고 있었다. 내 나이 1인이 다 됐는데 이때 또 남은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갈라더냐. 이가 완전히 사가 없어져서 섭생 얘들아 중간중간에 어려운 단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 다시 한번 체크할 거야.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읽어보셔야 돼요. 섭식 먹는 거. 먹는 게 안 됐어. 이게 다 빠져서. 그치? 그랬을 때 내가 어머니니까 빈말이라도 하는 거야. 언젠가 내가 지나가는 말처럼 권해본 일이 있었다. 싸구려 같이 이게 뭐 같이 있는 할 때 그게 아니라 가짜치야.
틀리라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한 거야. 그랬을 때 나의 말 선심에 애초부터 그래줄 가망이 없어 보여 그랬던지 봐봐. 내가 그 말이 하는 말 어투가 어땠어? 엄마가 느끼기에 빈말이구나. 이 녀석이 빈말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서 엄마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 단자리에서 사양 아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아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은 노인의 마음을 볼 수 있더라. 되셨죠? 자, 이럭저럭 지내다가 이대로 가면 그만일 육신. 이제와 늙음하게 왜 딴 세상을 보겠다고. 야, 내가 무슨 늙어서 호사를 누리겠다고 그런 짓 하겠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또 치즈기가 못이 심해져가지고 배변을 힘들어하는 걸 보고 수술 같은 걸 권해본 일도 있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했을 때 어머니가 반복적으로 거절하고 아들을 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예시들을 드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노인은 이때도 비슷한 대답이었다. 나이를 먹어도 아녀자는 아녀자다. 어떻게 남의 눈에 굳은 데를 보이겠느냐? 그냥저냥 참다 갈란다. 핑계야.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치질이야. 항문수술 해야 되잖아. 남한테 그래도 내가 여잔데 그런 치부를 보이는 것은 부끄러워서 안 돼 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게 중요했을까? 할머니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어머니한테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핑계야. 아들한테 짐을 주고 싶지 않은 핑계라고. 알겠지? 그래서 남은 세상에 얼마 길지 못하리겠다는 체념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내 생각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 왜 엄마가 내가 무언가를 부탁이나 뭔가 권유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할까? 왜 거절을 할까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번 봅시다.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엄마도 자기가 엄마 당신께서 나한테 해주신 게 없다는 걸 본인도 아니까 양심에 찔리셔서 그렇게 나한테 짐을 주고 싶지 않으신 거겠지? 라고 나의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그보다 노인은 아무것도 아들에게 주장하거나 돌려받을 것이 없는 당신의 처지를 감득하고 있는 탓에도 그리 된 것 같았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도 자기 자신의 그런 행동이 양심 없어 보일까봐 그랬을 것이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처지를 감득한다. 당신의 어떤 처지 이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아들에게 빚이 없다. 라고 하는 처지를 스스로 안다. 감내 알죠, 얘들아? 안다는 거야, 스스로. 스스로 알기에 그리 된 것이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메야. 근데 이거는 누구 생각이야? 엄마가 나는 너한테 빚을 진 게 없으니까 너한테 뭐 안 받을래? 라고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없어. 이건 내 생각이야. 그치. 아들의 관점에 무슨 시점? 그렇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여기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서 누구? 아들의 추측이야. 어머니가 이랬겠구나. 추측이야. 재원아. 그래서 내가 엄마랑 왜 갈등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지금은 뭐예요? 현재예요. 내가 고향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왔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어렸을 때 이야기야. 얘들아, 어디로 가니? 과거로 갑니다. 과거로 들어갑니다. 현재였다가 지금 과거로 들어간다고요. 이거 무슨 구성이라고? 그렇지. 역순행적 구성이다. 역순행적 구성으로 과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그랬냐? 얘들아, 세 가지 크게 얘가 갈등하게 된 원인이 있어. 첫 번째, 형의 주력으로 가게가 파산을 했어. 그래서 이게 나하고 어머니의 갈등 원인이 된 거죠. 갈등 원인 따지자면 첫 번째야. 형이 이런 일을 벌여서 집이 망했어. 그 다음에 마침내 형이 또 죽었어. 세 조카의 아이들의 호르몬이까지 포함한 장남의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맡기고 세상을 떠났어. 2번. 일단 집을 망하게 했고 나한테 떠넘겼고 2번. 그 다음에 고등학교와 대학교 군영 3년을 그 다음에 노인은 내게 아무것도 나 기른 사람의 몫을 못했다. 나 혼자 살아갔던 거야. 3번. 거기에 대한 원망. 이게 뭐예요? 나랑 엄마가 갈등하게 되는 원인이죠. 그래서 나는 나대로 또 고등학교와 대학의 군영의 의무를 치르고 나서도 자식놈의 돈이는 엄두도 못 냈다. 왜냐? 여기서 엄마가 이거의 의도는 내가 엄마한테 빚을 받은 게 없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나도 안 해줘야지가 아니라 정말 인생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런 걸 해줄 틈도 없었어. 여유도 없었어. 그래서 노인이 내게 베푼 자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오잖아. 그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나대로 형이 맡기고 간 장남의 책임을 감당하기를 사양치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과거 이야기예요. 이 과거의 이야기에 대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구나 라고 압축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제시라고 하냐? 요, 약,
노약적 제시라고 합니다. 노약적인 제시. 압축해서. 엄청 길게 안 보여주고 형이랑 나랑 대화한 거 봤어? 아니지.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내가 전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요약적인 제시가 들어있다 보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거 이게 나의 과거가 되겠죠. 나의 이런 과거의 모습이 있었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과 나는 결국에 그런 식으로 주고받을 것이 계속 나와. 없는 처지였다. 즉 뭐가 없다. 서로 간에 빚이 없다. 그래서 노인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대해선 소망도 원망도 할 수가 없었다. 자, 지금 이거 무슨 얘기한 거냐면 엄마가 처음에 내가 뭐 하자, 내가 집에 간다 라고 했을 때 붙잡지 않았잖아. 그런 일을 왜 그렇게 태도를 했을까에 대한 꼬리를 물고 여기까지 온 거야. 왜? 우리가 엄마가 나한테 빚을 줄 게 없기 때문에, 뭔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왜 그랬냐? 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야. 과거 회상식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자 보니까 그런 노인이었다 한데 이번에는 왠지 봐봐 여기서 달라지는 거야. 엄마가 원래 나한테 뭐 이거저거 하라는 말이 없었잖아. 근데 시켰어. 자 웬일인지 복선. 노인의 눈치가 이상했다.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엄마가 나중에 뭐 해달라 그래? 지붕 고쳐. 지붕도 아니야. 지붕도 아니고 그냥 집을 고쳐달라 그래. 그래, 집 전체를. 그게 문제야. 그래서 글쎄 그 가치나 수술을 아까 얘기했지. 가치나 수술, 치질 수술이랑 틀리. 그거를 한사코 사양을 해온 노인이 나이 80에 겨우 2해가 모자란 그 늙음하게 와서야 새삼스레 다시 딴 세상 희망이 생긴 것일까? 그래서 노인이 아무래도 엉뚱한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야 이거 얘들아 드러나잖아. 부정적인 거. 엄마가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너무나 엄청난 꿈이었다. 바로 그게 뭐냐? 나온다. 지붕 개량 산업이다. 그래서 이 지붕 개량 산업에 대해서 나는 왜 부정적일까? 일단은 내가 어머니한테 뭔가 해줘야 된다라는 죄책감. 그리고 또 무엇보다 부담감을 느껴. 내가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소재. 엄마니까 그래도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사실 그래서 얘는 얘들아 엄마가 진짜 싫은 게 아니야. 엄마가 진짜 싫은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왜 해줘야 될까? 내 상처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에 대해서 고민하는 애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極도로 지금 싫어하는 거야. 알지? 그래서 나랑 어머니 사이에 만약에 지분 계량 산업을 내가 엄마한테 하게끔 해버리면 서로 간에 뭐가 있는 게 돼? 서로 간에 빚이 있어서 진짜 관계를 맺는 것처럼 되어버리잖아.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빚이 있으리라 생각. 애초에 허물이었다. 그래서 엄마가 설명해줘요. 집집마다 모두 도당이라는 건 이제 일본어 표현인데 토탄이라고 해가지고 철 같은 거예요. 그런 암석을 얹거나 아니면 기와를 얹는다. 이게 뭐야? 지붕 계량 산업이야.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데 자 이게 어느 배경이냐? 1970년대 배경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들아 봐봐. 지금 현재에 와가지고 엄마가 이미 이 말을 어제 했었어.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소설 시작할 때 어떻게 했지? 그치. 이제 집에 가겠다 했잖아. 그럼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 이거 언제니? 과거야. 엄마가 어제 이렇게 말했던 거를 내가 지금 떠올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무슨 구성? 역순행적 구성. 내용이 얘들아 나오는 게 비슷해. 독인 객인이요. 역순행적 구성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가 돌려 이야기를 하는 거야. 노인은 처음 남의 말을 하듯이 지금 이야기를 꺼내었다. 어제 저녁 때 나왔잖아. 어제 저녁이 바로 지금 과거 회상 들어가고 있다. 그지? 그래서 노인과 셋이서 잠자리를 들기 전이었다. 엄마가 밤이 이슥해서 형수는 뒤늦게 조카들을 데리고 이웃집으로 잠자리를 얻어나가고 자 이것도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돼. 봐봐. 형이 죽었잖아. 형의 아내가 있어. 형의 아내랑 형의 자식들이 엄마랑 같이 살아. 그러니까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집이 좁아. 단칸방 오두막에 산단 말이야. 내가 내 아내랑 왔어. 잠잘 때 있어 없어? 없어. 손님이 나갈 수는 없잖아. 원래 집안 사람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른 데 이제 숙소를 잡아가지고 나간 거지. 그런 상황 되게 가난하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어려운 처지야. 그래서 우리는 노인과 셋이서 그 비좁은 오두막 단칸에
잠자리를 함께 폈다.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 어기영차 들렸어. 이게 뭐냐면 지금 지분 개량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옆집에서는 애초에 옆집도 상황이 비슷해. 오두막처럼 거의 무너져 내려갈 것 같은 집이어서 애초에 집을 고치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떠오르는 게 있겠지. 아, 내 집은 안 고쳐지고 이러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어디선가 밤일을 하는 남정들의 합창 소리가 왁자지껄하게 부풀어 올랐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가 무슨 일이냐니까 노인이 문득 생각나는지 귀띔을 해왔다. 동네가 너도 나도 집들을 고치느라 밤잠들을 암잠고 야단들이구나. 자, 이때가 시대가 나왔지. 농어촌 지분개량 사업이라는 것이었다. 통일벼가 보급된 이후로는 집집마다 초가 지분 개조가 개초가 어렵게 되었댔다라고 했어. 다시 한번 쓸게. 1970년대. 이때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농촌을 개혁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기서 밤일하는 거다라고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야. 초음부터 시작된 지분 개량 산업은 그래 제격이었다. 지분을 개량하면 뭐를 줘? 일단은 좋은 점. 정부 보조금을 준다. 5만 원을 줘요. 그래서 5만 원을 얻는다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해줬죠. 자, 모심기가 시작되기 전 봄칠 한때하고 모심기가 끝난 초여름께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집들이 끝냈어. 그럼 어머니는 우리 집만 안 된 거지, 그지? 그래 사실은 보니까 나는 그런 처음에 노인의 이야기 들었을 때 벌써 얘들아 부담감 느낄까 안 느낄까? 느껴. 엄마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무턱대고 가슴께부터 덜렁 내려앉았다. 왜? 부담이 느껴져서 엄마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할까봐. 내가 또 죄책감을 가져야 될까봐. 노인에 대한 빚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엄마랑 나랑 사이에 빚이 없는데 엄마가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이 쓸데없는 소망을 가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곧 있어지면 가라앉혔어. 자, 무엇보다 나는 다시 한번 나한테 거의 자기 세뇌하는 거야. 나는 빚이 없어. 엄마한테 뭐 해줄 필요 없어. 왜? 나의 죄책감 덜어내려고. 그래서 나는 노인에 대한 빚이란 게 없었다. 어머니에 대한 빚을 더욱더 인식하는 게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노인이 그걸 잊었을 리 없었다. 그리고 그런 아들에게 섣부른 주문을 내색할 리도 없었고 전부터도 그 전만은 안심할 만한 노인의 성깔이었다. 자, 이거는 나의 시점에서 보고 있는 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런 성깔이었다. 엄마가 알아. 그런 말 할 성격이 아니라는 걸 난 알고 있어. 그래서 한편으로 안심을 한 거야. 그래서 한데다 노인이 설령 어떤 어울리지 않은 소망을 지닌다고 해도 이번엔 집꼴이 문제 바뀌었다. 도대체가 기와고 도당이고 도당 얘들아 그 아까 암석이라고 했지. 도당이고 지붕을 가꿀 만한 집꼴이 못 되었다. 사실 근데 이게 원인이 돼. 애초에 지붕을 개조할 수 있는 정도의 집 컨디션이 아니어서 엄마가 그런 말 안 하겠지 했는데 애초에 엄마가 집부터 고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저래 노인도 소망을 지녀볼 엄두를 못 낸 모양이었다. 이야기는 말투가 영락어는 남의 일이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엄마가 말하는 투가 절대 나한테 그런 말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나오지 그것은 사실 나의 오해였다 라고 했잖아. 그래서 노인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엄마의 속마음은 어때? 달랐어. 지분 개조가 아니라 집을 고치자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거. 여기까지는 엄마의 심리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서 몰랐어. 몰랐지. 추측했는데 틀렸잖아. 틀릴 수도 있잖아. 왜? 다른 사람이니까. 1인칭? 1인칭 주인공 시점. 그치?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래서 관아, 그러니까 관공서.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라면 이 집에도 몇 번 이야기가 있었겠군요. 자기가 야들이니까 빈말을 하는 거야. 엄마 집에도 그런 말 했었어? 하니까 사태를 너무 낙관한 나머지 위로 겸해서 한마디 실없는 소리를 내놓은 것이 화근이었다라고 얘기했어. 나는 엄마가 절대 그런 요구 안 하겠지? 그냥 빈말이나 해볼까? 라고 하려고 했는데 진짜 엄마가 그걸 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노인은 자리를 일어나서 다시 앉았어. 그리고 머리맡에 놓아둔 장주 끝에다가 풍년초. 자, 이 행동을 잘 봐요. 앞에서 엄마가 뭔가 불안할 때마다 이런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해? 담배를 차는 거야, 담배를. 엄마의 불안함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머리맡에 놓아둔 장주 끝에다가 풍년초 한 줌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말하고 싶은데 차마 아들한테 입이 안 떨어지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분 개량과 집수리에 대한 복잡한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얘들아 무슨 대시일까? 엄마의 심정이 불안하다는 거 나왔어, 안 나왔어? 대놓고 안 나왔잖아. 풍년초만 했잖아. 간접 대시. 알 수 있겠지. 되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 집이라 말썽이 없었다라냐. 자, 나도 힘들었어 라는 거야. 노인은 여전히 남의 말을 옮기듯 덤덤히 얘기했다. 이장이 쫓아와 뜸을 들이고 면에서 나와서 으름장 놓고 가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일 뿐이었으면야 나는 나중에는 숫자 자기들 쪽에서 사정조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하니까 나중에 할머니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 어머니는 뭐라고 우겼어요? 나는 아직도 노인의 진심을 모르고 있었다. 우길 것도 뭣도 없는 일 아니겠냐. 지놈들도 눈깔이 제대로 박힌 인간들일 것인지 사정을 해오면 나도 똑같이 사정을 했더니라. 나는 집을 고칠 수가 없어. 왜? 나는 애초에 집이 이래 못 고쳐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늙은이도 사람인디 나라도 어디 좋은 집으로 손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소. 마음으로야 천번만번 우리도 남들같이 기와도 입히고 기둥도 날아내고 하고 싶지만 이 집 꼴을 들여다보기라도 하실들. 왜? 이 오막살이 흙집 끝에다가 어디 기와를 얹고 말고 할 것이 있겠어. 엄마도 알아. 집을 고칠 상황이 아니라는 거. 나 이 사람 들었어. 아직까지 모르거든. 그랬더니요? 하니까 그랬더니 몇 번 더 발길 스쳐가더니 그 다음에 흐지부지 말이 없더라. 포기했더라. 그러더니 지놈들도 이 집 꼴을 보면 사정을 모를 청맹관이들이라더냐 라고 해서 청맹관이 바보들이라더냐 라는 거야. 그래서 소희는 그 거칠고 끓은 엄지손가락 끝으로 뜨거운 장죽, 얘들아 곰방대 같은 거야. 장죽을 꾹꾹 눌러대고 있었다. 그 친구들 아마 이 동네를 100% 지분 개량으로 해서 모범마을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모양이군요 라고 얘기했어. 새마을 운동은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이장들은 마을을 최대한 개조해서 깔끔하게 만들면 그게 자기들 실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는 그냥 맞종을 쳐줬어. 그랬을 때 나는 이제 기분이 씁쓸해져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슬쩍 얼버무려 넘기려 했다. 근데 엄마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진짜 하고 싶은 말. 근데 그게 오히려 결정적인 실수였다. 자, 발표할게. 결정적인 실수. 왜 결정적인 실수야? 내가 이 말을 건덕지를 주니까 엄마가 이때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신 거야. 그래서 실수라고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왜냐라 부정이잖아. 어머니의 말을 꺼내게 한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즉 어머니의 그런 부탁이 나한테는 부담이다 아니다? 부담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머니의 나의 소망, 나에 대한 어머니의 소망을 알게 됐어. 어머니의 소망을 알게 되었어. 어머니의 소망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느껴지는 감정 어때? 그렇지, 부담감. 부담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죄책감 그리고 듣기가 싫은 거지. 하기사 그 사람들도 그런 소리 하더라. 오늘 밤일을 하는 저 집을 끝으로 나면 이 동네에서 인제 봐봐 은근슬쩍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인제 지분 개량을 안 한 집은 우리하고 저 아래 동네 순시민의 두 집밖에 안 남는다니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동네에서 지붕 안 고친 거 나랑 저기 집밖에 없어 라는 거는 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회적으로 자기의 소망을 제시하는 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동네 듣기 좋은 모범마을 만들자고 이런 집에까지 꼭 기와를 얹으라 하겠어요? 자, 얘는 아직도 몰라. 자, 글쎄 말이다. 차라리 지붕이나 기와에 도당만 얹으랬으면 우리도 그렇게 한번 했을 법하지만은 이런 집은 애초에 어디서부터 성주를 다시 할 집이라 그렇지. 엄마가 돌려가지고 얘기하는 거. 성주신이라는 게 있잖아, 얘들아. 성주신이 옛날에 가신이야, 가신. 성주라는 건 집이야. 기둥을 갖춰야 돼. 다시 지어요, 다시. 자, 모범마을이 꼬투리가 되어서 이야기가 다시 엉뚱한 곳으로 번지고 말았다. 엉뚱한 곳, 어머니의 소망을 얘기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나는 비로소 다시 가슴이 섬찟해왔다. 왜? 엄마가 나한테 이상한 요구할까봐. 그래서 이미 때가 너무 늦고 말았다. 하기사, 말이 쉬운 지방 계량이지 알속은 실상 새 성주를 하는 집도 여러 집이 된단다. 뭐야? 다른 집도 고친다. 우리 집도 고치자 이거지. 한 번 이야기를 꺼낸 노인이 거기서부터는 새삼 마을 사정을 소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어머니 한탄이 시작된 거야. 말문이 트인 거지, 엄마가. 그래서 그 지분 개량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사실 융통성이 꽤나 많은 일이었다. 그래서 지붕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거저거 다 해준다는 거야. 원칙은 그저 초가집을 벗기고 기와나 도당을 얻는 것이었지만 기와의 하중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기둥을 몇 개쯤 성한 것으로 갈아 넣기도 해줘. 그래서 그런 구실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주를 새로 하듯 집을 터부터 고쳐서 지어버렸어. 노인에게도 물론 그런 권유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기둥이 허술해서 기와를 못 얻는다는 건 구실일 뿐이었다. 허술한 기둥을 구실로 끝끝내 기와 얹기를 밀어준 집이 세 가구가 있었는데 그 집에 하나가 순시민에 아까 있었고 우리 집 있고 옆집에 아까 밤일하는 그 집 있지. 그 집이 지금 고치고 있는 거야. 이날 밤에 또 한 집이 새 성수를 위해서 밤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노인이 기와 얹기를 단념한 것은 집 기둥이 너무 허해서가 아니었다. 노인은 새 성주가 겁이 나서 일에 단념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었다. 허술한 기둥만 믿을 수는 없었다. 봐봐. 이 일은 아직도 낙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얘는 어떤 거냐. 이
노인이 엄마가 나한테 짓궂히자는 이야기를 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야. 낙관할 수 없다. 아직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엄마가 아직 포기한 것이 아닐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지분 계량이라는 번거로운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해.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 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뭐가 없어? 애정 없어. 어머니에 대한 애정, 그리고 무엇보다 뭐가 없어? 이게 없지. 빚이 없지. 재원TV. 재원TV. 예? 양시 없지 않아? 아, 양시 없지. 야, 나 앞에서 55분. 8시. 무슨 일? 절대라는 건 없어요. 또 모르죠. 어메이징하다. 나도 어메이징해. 앞에서 내가 거의 랩을 하고 있잖아. 자, 조용해요. 자. 나는 불시에 다시 그 노인에 대한 나의 빚만 생각하고 있었다. 체크. 노인도 거기서 한동안은 그저 꺼져가는 장족불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기색이었다. 자, 처음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어때? 굉장히 어머니가 보기에는 별로 막 얘기 안 할 것 같아. 근데 왜 어머니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자, 하더니 이윽고는 더 이상 소망을 숨기기가 어려운 듯 가는 한숨길을 삼키고 그 다음에 한숨길 끝에 무심결이 덧붙였다. 자, 여기서부터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전까지 어머니의 말하기의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어머니의 말하기 방식. 어떻게 얘기해? 직접적으로? 돌려. 그래서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우회. 알지 얘들아? 돌린다는 거잖아?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더라. 왜? 부끄러워서야? 아, 그래. 약간 부끄럽다? 아들한테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지. 아들을 위한 배려 사랑. 아들을 위한 배려와 사랑으로 어머니가 그렇게 돌려서 얘기했다는 거 알 수 있어. 근데 이제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참에 웬만하면 우리도 어디다가 방 한 칸쯤이나 더 늘려내고, 자, 어머니의 소망 1, 방 한 칸 늘리기, 집고치기. 그 다음에 지붕도 도장으로 얹어버리기. 1번 집고치기, 2번 지붕 고치기. 그래서 어머니의 소망 1, 2. 할 수 있어요. 엄마가 그런 소망을 바라고 있었구나. 마침내 노인이 당신의 소망, 얘들아 당신이라고 하잖아. 지의 소망 안 하잖아. 당신, 높여주는 표현. 당신의 소망을 이야기한 것이었다. 당신의 소망이 어떤 소망인데 얘들아 얘기해봐. 자, 그래서 정확히 뭔지 알아야 돼. 이렇게 위에 당신의 소망 해놓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당할지 내일 당할지 모를 일이 하다와는 날짐 신군말도 못한 목숨이 이리도 모질기나 하다 보니 별의별 생각이 다 늘구나. 별의별 생각 발표해볼게. 어머니의 별의별 생각이라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뭔 생각일까? 그치. 위 소망이야. 계속 얘기해. 엄마가 아유 내가 늙어가지고 이제 별 생각이 다 든다. 이 집을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방 한 칸쯤 늘리고 지붕을 도장으로 덮어버릴 그 생각. 얘들아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겠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저런 옷괴 하나도 중요한 거 나왔다. 자 중요한 거 나왔다. 옷괴 뒤에서 정리할 거예요. 옷괴 하나도. 옷괴야 얘들아. 장롱이야 장롱. 옷 넣는 괴. 괴짝. 옷괴 하나라도 간수할 곳이 없어서 이리 밀치고 저기 밀쳐 보면 그때는 어떤 때는 그저 일을 저질러 버리고 싶구나. 자 엄마가 나름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일이 무슨 일? 그렇지. 집 고치는 계속 이어져. 집. 그지? 그래서 저질러고 싶다. 노인은 결국 그런 식으로 자신의 소망, 당신의 소망 계속 나오네. 그것을 부평히 해버리고만 소망이었다는 것은 지금은 아니어도록 적어도 그런 소망을 지녔던 것만은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게 있다. 지금은 아니어도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라고 나한테 얘기했다는 거지. 나는 안 들어.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었다. 눈을 감은 채 듣고만 있었다. 노인에 대해서 빚이 없다. 그치? 엄청 많이 나온다니까 똑같아. 빚이 없으면 골백번 속으로 되뇌이고 있었다. 나는 엄마한테 그럴 필요 없어. 자기 전에야. 엄마가 한편은 죄책감이 들어. 엄마가 한테 해줘야 되는데 아니야. 난 그래도 엄마한테 해줄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네?
쓰레기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면에서도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 주더라니만 내년에는 또 이번처럼 어떻게 잠잠해 주긴 할란지. 하긴 사람들이면 무서워서 집을 고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늙은이 냄새가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대서 등짝 붙이고 누울 만한 방 놔두고 밤마다 다른 남의 집으로 잠자리를 얻어다니는 저것들 애미꼴도 모른 채 하지는 못할 일이더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산다고 했잖아. 같이 산다고 했죠. 그 애들이랑 엄마 그 며느리가 노인 꼴 보기 싫어서 그런지 뭐 왠지 모르지만 자기를 두고 다른 데로 가서 잔다는 거야. 그런 나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야, 어머니가. 그지? 그래서 내가 아예 대꾸를 안 하. 자,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야. 대꾸를 않는다,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 대해서, 노인의 소망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대화해, 안 해? 안 해. 그렇지? 나의 심리 무슨 대시? 이건 간접 대시지. 대꾸하지 않는다? 말하고 싶지 않구나 라는 거잖아. 그치? 그 간접 대시 확인할 수 있고요. 왜냐면 이거는 내 얘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묘사해 주는 거잖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간접 대시지. 자, 노인은 이제 혼잣말 비슷한 푸념을 계속했다. 듣다 보니까 네 어머니가 꽤나 많은 생각을 했어. 꽤 구체적인 계획표가 있었어.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막 블라블라 얘기하는 거야. 얘가 듣든 말든. 봐봐. 나라에서 보조금을 5만 원이나 내주겠다. 일을 일단 저지르고 들었다면 큰돈이야 얼마나 더 들 일이 있으려나. 자, 남정네가 없어서 남들처럼 일손을 구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네 형수가 여름 한철만 밭을 매주기로 했으면 건너집 용속의 아베라도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 애진즉에 집을 고치기로 약속을 했었더라면 앞에 봐요. 했었더라면 어떻게 하기로 했을 거야? 이미 우리 그 며느리 있죠. 며느리가 다른 집 남자 있는 집 가가지고 밭을 대신 매주고 우리 집 좀 고치는데 힘 좀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이미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흥리를 돌볼 사람은 그 용석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고 기둥을 갈아야 될 나무는 이 장례산에서 헐값으로 몇 개 부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뭐? 이미 그럴 계획이 있었고 실천이 됐을 거라면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해서라도 집을 어떻게든 고칠 수 있었을 거다 라는 엄마의 푸념이야. 그래서 노인의 장주 끝에는 얘들아 중요하다. 아까 담배 피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 장주 끝에는 불씨가 거의 꺼져 식어 있었다라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야. 어머니의 뭔가 소망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거의 꺼질 것 같아. 비유적인 표현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꺼져가는 노인의 소망이 비유적 나타났다. 비유적 표현 쓰였다. 될 수 있겠지. 중요. 비유적 표현. 별표.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 노인은 연신 근데 봐봐 뒤에 끝까지 읽어야 돼. 그 불이 꺼진 장죽. 얘들아 불도 안 나. 담배 연기도 안 나는데 그걸 쫙쫙 빤다는 건 어머니가 그래도 소망을 뭐 하고 싶어? 이루고 싶어. 끝까지 끌고 가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소망을 살리고 싶은 노인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 말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비유적인 표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옛날에 면 보조금 5만 원과 이웃 도움이 아까워서라도 일에 단념하기 아쉬웠다는 추였다.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 있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한 거다라는 거잖아.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 중요한 거. 엄마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끝끝내 자기가 나에게 대한 주장이나 원망의 빛을 보이진 않았다. 원망의 빛을 보이진 않았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최대한 아들을 위한 계속 그런 모습이야. 배려죠. 그래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맥락은 같아요. 나는 어머니에 대한 빚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과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어머니는 똑같아. 나에 대한 일방향적인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야기의 형식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을 뿐이고 그럴 뻔했다는 말일 뿐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어떻게 말하는지 좀 보자. 사실 아직도 엄마가 집 고치고 싶을걸? 집 고치고 싶은데 내가 그게 싫으니까 엄마는 싫을 거야.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할걸? 이라는 나의 자기세네요. 보자.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직접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하지 않았으리라는 식이었다. 엄마가 이런 행동을 했어. 이런 행동을 했어. 나한테 분명히 원하는 게 아닐 거야. 라는 거지. 말하는 목소리도 근데 그 체념기가 짙은 주기의 침착성을 잃지 않은 것이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 자, 위에 정리하고 있어. 노인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어. 생각하고 싶은 거야. 생각.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다.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같이만 된다더냐? 나이 먹고 늙은 걸 서러워 안 한 사람이 있으려더냐? 나이를 먹으면 아기가 된다더니 이게 다 나이 먹고 늙어가는 노망기 한 가지지.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탓하는 거야. 야, 내가 늙어서 노망이다. 됐어. 듣고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이 탓을 하면서 자기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면서 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지. 자, 그러면서 종당 끝에는 그 은밀스러운 당신의 소망, 어떤 소망? 집 고치는 거, 집을 고치고 다시 지붕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 했니? 자신의 실없는 노망기 탓으로 돌려버리고 있었다라고 했어. 이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안 해줘도 돼 라고 하는 나의 시점인 거죠. 여기까지 그랬다. 자, 이거 언제 일이야? 어제야. 어제 일이야. 그래서 어젯밤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투고, 하지만 나는 이제 다시 왔어. 어디로? 현재로. 나는 노인의 내심을 못 알아볼 리가 없었다. 그 다음날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무슨 구성? 될 수 있죠. 얘들아. 네. 아니야. 자, 아니야, 안 무서워. 노인의 내심, 엄마의 마음 어때? 그래. 지치지. 집.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 내용 파악이 어렵진 않아. 한마디 말참견도 없이 눈을 감고 잠이 든 척 잠잠히 누워만 있던 아내까지도 그것을 분명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니까 엄마도 아내도 다 알고 있어. 집 고치고 싶다는 거. 그래서 아내가 화를 내는 거야. 아내가 착해. 엄마한테 왜 그러냐 이거야. 당신 어젯밤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밖에 응대해드릴 방법이 없었어요? 라는 거야. 지금 누구를 원망해? 남편 원망해. 결혼복이 있나 봐. 아내복은 있나 보지? 그래서 오늘 아침 자 왔어? 오늘 아침 투데이 오늘 다시 돌아왔다 얘들아. 이런 것들 계속 역소연적 구성이지? 어느 시점인지 잘 봐야 돼요 조금. 아내는 마당가로 새순물을 떠들고 나왔다가 낮은 소리로 출근해야 한다. 아니 왜 그랬냐고 이렇게 한 거지. 나는 아내에게 그저 쓸데없는 참견 말라는데 눈매를 잔뜩 깎아 떠보였었다. 그러니까 겁나 째려봤다는 거야. 눈을 흘겼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무슨 뜻이야 계속? 간접 뜻이야. 나여도 얘들아 간접 뜻이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심리였다는 거 얘기 안 해주고 나 이렇게 쏘아봤다. 뭐야? 불만 있다는 거야. 아내에 대한 불만이야. 아내에 대한 불만.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거지. 가늠하지 말고 앞에 봐. 그래서 하지만 그러니까 아내는 그런 날에 차라리 경멸처럼 나무랐다. 당신은 참 엉뚱한 데서 독하다. 늙은 노인애가 가볍지도 않아? 말씀이라도 좀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야. 자, 아내도 분명 노인의 말뜻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보다도 더 노인의 일에 걱정하고 있었다. 이 아내가 중재자라고 그랬단 말이죠. 중재해준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월드가 아니에요. 완전 어머니에 대한 공경이야. 어른에 대한 공경과 사람에 대한 따뜻함을 지니고 있는 우리 아내.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내가 무슨 역할? 중재자. 어머니와 나의 사이를 매개해주는 매개자로 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처음에 소설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일 아침으로 서둘러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나의 결정. 얘들아, 우리 이제 알지? 내가 왜 내일 아침에 급하게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을까? 엄마가 집 고쳐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뭐 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치? 왜 거기에 마주했다가는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까 봐. 그게 싫어. 그래서 아내가 은근히 분개하고 나선 것도 그런 사연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연, 어떠한 사연,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까닭에 대해서 이 아내는 눈치를 챈 거야. 한다고 한들 무족한 수가 있겠는가? 없다. 어쨌든 노인이 이제라도 그 집을 새로 짓고 싶어하고 있는 것은 확실했다. 아무래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노인들은 이제 어머니를 탓하는 거야. 어머니가 나이가 들었나 봐.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것일까? 그치? 어리광이 많아지잖아. 사람이 몸이 힘들면 어리광이 많아지죠. 노인이 정말로 내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 것인가? 어머니는 탓이야. 어머니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해? 양심이 없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노인의 말처럼 그건 일테면 노만기가 분명했다. 엄마는
엄마 치매인가? 막 이런 거야. 그런 염치도 못 가릴 정도로 노인은 그렇게 늙어버린 것이었다. 비난주죠, 비난주. 하지만 나는 굳이 노인의 그런 노망기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 보였다. 왜냐? 문제는 서로 간의 빚의 문제였다. 아, 진짜 계속 나오지, 얘들아. 아시겠지? 그래서 노인에 대한 빚이 없다는 사실만이 내게 중했다. 그래서 이 나의 정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얘가 자기를 거의 세뇌시킨다는 거. 여기에 몰두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연아. 가연아 추워? 잠깐 끄죠. 이제 잠 다 깼어요. 네, 잠 다 깼어요.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볼게요. 일단 달려볼게요. 마무리는 할게요. 야, 얘들아. 이제 전개야. 위기 결정 결말이 남았어. 중간 부분에 줄거리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뭔 소리야? 자, 그래서 염치가 없네. 진짜. 봐봐. 염치가 없어져서 노망을 해서건 노인에 대해 내가 갚아야 될 빚만 없으면 그만이었다. 라고 했어. 자, 엄청 비정해, 얘가. 사실 매정하고 뭐 되게 비정하다 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치? 비정하다. 매몰차다. 봐봐. 빚이 있을 리 없지. 절대로. 이렇게 얘기했잖아. 무슨 대시, 지성아? 없으면 그만이었다. 빚이 없을 거야. 절대로. 이렇게 얘기했잖아. 무슨 제시야? 빚이 없으니까 더안 넣어줘. 그래, 그런 의도. 간접 제시지. 이렇게 매정한 성격이구나. 라고 하는, 매정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잖아. 그치, 얘들아? 행동으로 아는 거잖아. 그리고, 아까 앞에서는 치자나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또 나와요. 글쎄 노인도 이걸 알고 있으니까 정면으로는 말을 떠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디선가 무덥고 게으른 매미 울음소리 별표 치자나무랑 똑같은 역할. 자, 매미 울음소리가 맴 했어. 그랬을 때 이 매미 울음소리가 굉장히 지루하고 무덥다 했잖아. 내 마음속이 지금 그래. 굉장히 힘들고 뭔가 게으르고 고달프고 그런 매미랑 똑같다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이 매미, 게으른 울음소리, 그리고 나, 누가 입으로 아닌가? 자, 나라고 하는 것은 어때? 지금 되게 고통스러운, 불편한, 고통스럽고 불편한 상황이야. 어때? 공통적이죠? 비슷해요. 객관적. 네,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중요하죠. 간접적으로 얘가 힘들구나. 지금 매미랑 똑같구나 라는 거잖아. 나는 비로소 마음을 굳힌 듯 오리나무 그늘에서 몸을 힘차게 이렇게 세웠다. 자, 콤바 나트로 흘려 뻗은 마을이 눈앞으로 멀리 펼쳐져 나갔다. 거기 과연 아직 초가 지붕을 이고 있는 것은 노인네의 버섯 모양. 또 나왔다. 버섯 모양. 음습하다. 부정적인 인식이었지. 거기서 아랫동네 다른 한 채가 전부였다. 순심이네. 아까 그 집 안 고쳤다는 순심이네. 그래서 나는 인식하고 있어. 이 좋은 집들과 다른 집들과 고친 거야. 어머니의 집이 다른 집과 대조됨을 인지하고 있어. 알아. 얘도. 어머니의 집이 다른 집과 대조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빌어먹을. 그 집은 개량 사람인지 뭔지 하필 이럴 때 법석이랄까? 자, 나한테 이제 화를 내는 거야. 스스로한테. 자, 아무래도 심기가 편할 수는 없었다. 나는 공연히 그 지분 개량 산업 쪽에다가 애꿎은 저주를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나의 계속 비정함 나오는 거지. 매몰참. 괜히 화를 내는 거야.
왜 그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런 소리 하게 만들지? 라는 거잖아. 자, 그래서 전개.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이 몰락한 후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근데 어머니가 나한테 뜻밖에도 이런 부탁을 했다. 어머니와 나는 주고받을 것이 없기에 빚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집을 고치고 싶다는 소망을 내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죠. 되셨죠? 자, 중략 부분 보자. 보니까 아내 연인 질문으로 요약되어 있는 부분에 그래서 어머니가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집을 개량하고 싶어. 너무 불쌍하지 않아? 엄마가 얘들아 자기조차고 집을 고친 게 아니에요. 며느리조차 고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죽었잖아. 어머니가 옛날이니까 집에서 죽으면 집에서 상을 치러요. 원래 장례식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상을 치른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집이 단칸방이야. 한 방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자야 그래. 얘들아, 원래 좀 장례식장 가면 분리가 되어 있어. 사람들, 뭐, 조문객도 있는 분, 아니면 이제 문상객들, 오는 분들 다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하나에 다 해야 돼. 봐봐. 웃기잖아.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비극적이잖아. 여기 시체 있어. 관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도란도란 얘기하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에 엄마가 너무 이제 구차한 거지. 죽은 이후에 너무 내 삶이 구차하게 죽는다.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준다. 그게 싫었던 거야. 그럼 어머니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굳히고 싶었던 거야. 어머니의 의도를 알아야 돼. 그래서 어머니가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했구나. 슬픈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지. 사진관 같은데 사진 찍으러 가면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분들이 영정사진 찍어달라 그래요. 자기 영장사진 미리. 젊을 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병이 하나밖에 없어서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자기의 시신과 문상한 사람이 같이 있어야 돼? 그런 게 너무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가 어머니의 옛집에 대한 기억 회상으로 이어지자 나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생각을 내가 계속 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야. 옛집에 대한 기억이 나에게 노인에 대한 빚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 방이 이렇게 비좁은데 그럼 어머니 이 옷장, 옷괴, 자 아내는 똑똑해. 그래서 일부러 알면서 물어보는 거야.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이 옷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 근데 이야기 끌어내려고 너 어머니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집이 비좁은 걸 의미하면서 이 옷장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옷장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 나중에 정리할게. 어디 다른 데로 내놓을 수 없으세요? 이 옷장을 들여놓으니까 좁은 방이 더 비좁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버릴 수 없잖아. 이 옷개는 아들을 위해서 남겨뒀던 거거든. 자, 이 옷장을 보니까 아내는 마침내 자기가 내가 가장 거부스럽게 시선을 피해던 곳 바로 어디? 옷괴? 옷괴. 자, 얘들아 수업 듣고 있지? 옷괴야, 옷괴. 옷괴로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바로 그 옷괴 이야기였다. 옷괴. 이어지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옷괴를 떠올리면서 할머니가 그리고 어머니가 뭐 하는 거예요? 그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과거 회상의 매개체, 그치? 매개체라는 거 중요하더라. 정리하셔야 돼요. 가연아, 눈을 떠요. 과거로 다시 돌아왔어. 17, 18년 전, 20년 전이야. 얘들아, 무슨 구성? 역순일적 구성, 과거 회상.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 엄마의 추억이야. 엄마랑 나랑 있었던 추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져 가던 형이 전납을 팔고 선선을 팔고 다 팔아. 집안 세간살이를 다 팔고 그 아버지 때부터 살아왔던 집까지 팔아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건 내가 이 집에 없었다는 거야. 나는 여름방학이라서 딴 데 가 있었거든, 공부하러. 그래서 K시에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나 보려고 옛 살던 마을을 찾아가 보았다라고 했어. 일어나. 집을 팔아버렸으니 어떻게 된다? 식구들은 만나게 될 기대가 없었지만 그래도 달리 소식을 알아볼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갔어? 어스름을 기다려 살던 집 골목을 들어서니 사정은 역시 K시에서 듣고 온 그대로였다. 집은 텅텅 빈 채였고 식구들은 어디로 온지 간 곳이 없었다. 그지? 집이 없어져가지고 얘가 지금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얘들아. 이런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 어스름, 저녁 어스름이라고 그러죠. 해가 질 때를 기다려서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을에 들어갔어. 왜 기다렸다가 마을에 들어갔을까? 떳떳하지 못해. 우리 집이
팔렸대잖아. 동네 옛날이야. 동네방에 소문 다 났어. 우리 집 망했다고. 근데 내가 다뤄갔어. 그러면 약간 다 내색은 안 해도 나한테 이상한 눈초리를 보낼 거 아니야. 얘가 그 집 자식이구나 하고 찾아왔구나 하고. 그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동정의 시선을 받기 싫어가지고. 그치? 이 이유를 압시다. 우리 어스름을 왜 기다렸는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내용일치 문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나는 골목 옆에 살고 있었던 먼 친척 간 누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누님의 말을 들으니 노인이 뜻밖의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과거의 이야기야.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해주었던 행동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요소 첫 번째. 어머니가 그 늦은 밤까지 나를 기다렸다는 거야. 어머니의 사랑 1번. 지성아, 이제 필기는 표기하고 저의 수업에 대해서 관조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나요? 관조. 세상에 절대는 존재하는 셈인가? 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원래 뭐래? 조금만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쪽수랑 다음 쪽수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조금만 더 하고 쉬자. 진짜 조금만 더 하고 쉬자. 진짜로. 응. 그러니까 항상 9시 반이었어. 10시.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하나도 안 들었어. 지금 되게 완전 좋아. 뭐 엉망하게 표정하지 말고. 봐봐. 얘들아, 일단은 어머니의 사랑을 해주는 게 3번까지 있어. 거기까지만 살짝만 보자. 자, 여기가 어디냐? 봐봐. 네가 누군데 나의 집 앞 골목 이렇게 서정되고 있어야 하더란 말이냐. 엄마가 하는 거야. 야, 너 이 집 아들이야. 근데 너가 왜 네 집에서 이렇게 서성거려야 돼? 라고 엄마가 이제 질책하듯이 얘기를 한 거야. 엄마가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걸 숨기는 거지. 나한테 알리지 않았어. 근데 나는 알아. 집이 망했다는 거. 근데 엄마는 그래도 숨기려고 한 거야. 숨겨주려고. 그래서 한참 뒤에 어디선가 누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인이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이고 있어. 왜? 봐봐. 내가 집에 갔어. 근데 우리 집이 요즘은 좀 압류됐대. 우리 집이 아니래. 그런 소식을 들었어. 일단 집 앞에 갔어. 갈 수가 없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내 집이 아니니까 어떻게 들어가겠어.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엄마가 나무랐어. 이렇게. 너는 네 집에도 안 들어가니? 막 이러면서 속상해서 나무란 거야. 속상해서. 그래서 행여나 싶은 마음으로 왜 집이 팔렸을 수도 있어. 그리고 혹시나 집이 팔렸지만 혹은 팔리지 않아서 이 집이 비어있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노인을 따라 문간에 들어갔으나 이미 집은 텅텅 비었어. 근데 그 여기가 어디냐라고 말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엄마. 근데 엄마가 있어요. 어머니가 기다린 거야. 계시다가 어.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이 팔려서 원래 여기에 없어야 되거든? 근데 어머니가 와 있던 거야. 왜? 아들한테 그 사실 얘기 안 했거든. 아들을 맞이하려고 온 거야. 그래서 봐봐. 문간에 들어섰으나 집이 팔린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근데 엄마가 굳이 왜 집이 팔렸으면 그냥 다른 데 가 있지. 왜 여기 와 있을까? 왜? 설명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최대한 아들의 그러니까 동심을 지키고 싶은 거지. 우리 집이 이렇게 망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야. 대대적으로. 그래서 그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내어왔고 그날 밤을 거기서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케이시로 다시 나를 되돌려 보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노인은 그렇게 나한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마지막 밥을 지게 지내고 해주고 싶어서 새 주인의 양해. 그러니까 이미 집은 팔렸는데 제발 우리 아들 이렇게 대접만 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있었던 거야. 혼자서 나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래서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야. 그치? 그 다음에 하룻밤만이라도 내게 옛집의 모습과 옛날과 같은 분위기에서 마음 편히 눈을 붙이고 가게 싶어서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어머니의 마음 알겠지? 아들한테 하루라도 우리 집에 안락함을 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인 거야. 그래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문간에 들어설 때부터 썰렁한 집안 분위기 티가 나지. 왜? 집에 아무것도 다 뺐어. 가구 다 빼고 집 나갔으니까. 근데 하나만 남겨놨어. 뭘 남겨놨냐? 어머니의 자존심, 옷장. 옷장에는 적어도 사람이 산다라는 증거라고 어머니는 생각을 했던 거야. 아들에 대한 사랑인 거지. 그래서 그런 게 분명했지만 나는 알았지만 한데도 노인은 그때까지 매일같이 그 빈집을 드나들면서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해온 것이었다. 3번. 어머니의 노력이지. 아들한테 빈집인 거 티 안 날라고.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자 여기서 엄청 중요한데요.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 엄청 중요한데 쉬었다 마저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3번이랑 붙이는데 3번이랑 붙이는데
때라고 알고 있어요. 24분. 일단 30분까지 일단 쉬자. 언제 끝날까? 아이고. 내 목이 먼저 부서졌다. 선생님 응. 지금 진짜 한 번도 안 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랬구나. 잘 됐다. 벌써 다 됐네.